자, 오늘도 한국사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네, 지난번에, 후삼국 시대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문제풀이 뒤에 후삼국까지 해가지고, 남북국, 후삼국 이렇게 얘기를 했어가지고, 혹시 못 보셨을까봐, 문제풀이 안 보겠다고 스킵하신 분들, 혹시 안 보셨을까봐, 남북국 시대와 후삼국 시대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필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네, 같이 적어주도록 하고요. 아, 삼국시대 이 위에서도요. 가야를 좀 같이 적어주셔야 돼요. 가야가 철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김해, 그리고 금관가야, 대가야 등의 뭐 어떤 연맹체인데요. 어, 백제가 멸망시켰다고 보는 게 아니 신라 쏘리 신라가 멸망시켰다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얘기 나오면 아 가야구나. 철이 굉장히 유명했다. 김해라는 도시가 나온다. 금강가야 대가야 뭐 연맹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이끄는 어떤 연맹체였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아 가야구나 생각하면 되고 아 신라가 멸망시켰구나. 금강가야는 버풍왕이 순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버풍왕과 진흥왕이 멸망시킨 게 각각 금강가야 대가야예요. 중요한 건 아니고 예. 그냥 국가만 잘 알아두면 됩니다. 왕이 누군지까지 잘 알아야 되는 건 다시 말하지만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라는 거 걔네는 뭐 왕을 알아야 돼요. 물어보니까 자 다시 오겠습니다. 남북국 시대입니다. 남북국 시대는요 어떤 시대를 말하느냐 통일신라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위에 옛 고구려 땅에 발해가 나라를 세워요. 발해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해에 대해서 필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발해가요, 해동성국이라고 하는데 해동성국이라는 건 바다 동쪽에 있는 강성한 국가라는 뜻이거든요. 바다 동쪽이 어딜 뜻? 바다 동쪽이 뭐 어디 기준으로 동쪽이냐라고 하면 중국 당나라를 기준으로 동쪽을 말해요. 그래서 바다 그 당나라 기준으로 바다 동쪽에 있는 굉장히 번성한 국가, 왕성한 국가라고 해서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면 발해구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삼성육부제라는 건 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통치 체제예요. 통치 체제인데 삼성육부제라고 하면 발해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거란에 멸망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알아두시고 다음으로 오경 15부 62주. 아, 뭐 되게 길잖아. 오경 15부 62주 숫자만 벌써 3개가 나왔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과니까 숫자에 그렇게 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경 15부 62주 하면은 아 발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써야 되는 게 발해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조영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되고요.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세운 게 발해고요. 어디서 세웠냐고 하면 동모산이라는 곳에서 세웁니다. 자, 하나 더. 발해는요. 고구려 유민들,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과 말갈인이 함께 세운 국가예요. 그래서 피지배층은 말갈인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고구려인 말갈인 하면은 아 이거 발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필기는 옆에 같이 적어 놓는다든지 기억해 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통일신라는요, 어, 구주 오소경이라는 그러니까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눈 거예요. 미국 보면 막 무슨 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주처럼 통일신라도 각각 자신의 국가의 땅을 9개로 나눈 거예요. 구주로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잖아요.
그러면 이전의 신라보다 땅이 넓어졌을 거 아니야. 땅이 넓어졌으니까 그 당시에 수도가 경주였거든요. 신라는 쭉 경주였어요. 근데 경주 하나로는 전국을 커버치기가 힘든 거야. 수도가 너무 외딴 곳에 있어. 그래서 수도를 전국에 몇 개씩 더 둡니다. 그래서 5개의 수도를 만드는데 이것을 오소경이라고 해요. 이 구주 오소경이라는 걸 어디서 했느냐라고 하면 통일신라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품제. 골품제라는 건 뭐냐면 신분제도예요. 신분제도. 뭐, 뭐 육두품, 몇 두품 해가지고 그 귀족이나 왕족들의 어떤 체계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뭐 진골, 성골 뭐 이렇게 해서 성골만 왕이 될 수 있고 진골 출신은 왕이 될 수 없었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진골 출신이 왕이 될 수 없었는데 이 이 부조리를 깨고 진골 출신이 왕이 되게 된 게 이제 위에서 설명했던 김춘추 무열왕인데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 서사까지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냥 골품제란 키워드가 나오면 아 통일신라구나 진골 성골 육두품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아 통일신라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통일신라랑 신라를 딱히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구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통일신라랑 신라를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구별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신라구나 하고 풀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신라의 유명한 왕 중에 하나가 이제 신문왕인데 이 신문왕이라는 왕은 이것저것 한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노급을 폐지했다 이 정도입니다. 노급을 폐지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노급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관리들한테 돈 주는 방법이에요. 월급을 노급이라는 걸로 줘요. 근데 이 노급이라는 건 뭐 땅을 주는 거거든요. 이 땅을 너가 마음대로 경작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배권까지 다 줘요. 세세한 내용 몰라도 돼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이걸 받은 사람은 그 땅을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걸 폐지시킨 게 신문왕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관료전이라는 걸 지급하게 되는데 문제로 나오면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로 세트로 나오거나 아니면 노급을 폐지하였다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관료전이라는 걸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설명을 하자면 관료전은 이제 노급이랑은 조금 다른 게 땅만 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지배권은 왕이 가져. 요 차이예요. 그냥 그 정도 알아주면 되고 그냥 키워드 노급 폐지 관료전 지급하면 신문왕이구나 통일신라구나 신문왕인 걸 알아야 된다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아 신라구나 정도 알면 땡큐입니다. 그 다음 후삼국 시대입니다. 후삼국 시대는 후백제를 세운 견훤,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견훤은 안 들었을지 몰라도 궁예는 들어보셨죠? 이게 후고구려구나 정도만 좀 잘 알아주세요 제발. 예. 근데 궁예가 자주 나오진 않아요. 님은 궁예를 더 잘 아시겠지만 궁예보다 자주 나오는 게 왕건입니다.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후삼국을 통일했다. 이 서사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후삼국 시대가 막 집요하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막 머리 아플 필요는 없지만요. 후삼국과 고려에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호족이라고 해요. 호족. 호족. 호족이 어떤 거냐? 음, 지방에서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을 호족이라고 하거든요. 이 견훤도 호족 출신이고 궁예도 호족 출신입니다. 왕건도 호족 출신이에요. 이 호족이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방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 내가 왕이 되겠다 하고 나선 게 후삼국 시대고 이후에 고려를 세우고 나서도 이 호족들이 지방에서 여전히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에서 이 고려를 세운 왕건이 이 호족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가를 좀 더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어떤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이라는 건 왕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왕권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뭐 결혼 사심관 기인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결혼만 설명을 할게요. 나머지는 설명을 안 해도 돼요. 결혼은 어떤 거냐면 왕건이 왕건이 어떤 사람인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과 정말 많은 아내가 있고 정말 많은 자녀가 있어요. 굉장한 카사노바입니다.
근데 그냥 카사노바 막 여자가 좋고 아이가 좋고 가족이 좋아서 카사노바냐 그건 아니고요. 이 호족들을 통합시키기 위한 어 얘가 생각해낸 전략이에요. 그래서 호족들의 딸이나 아내가 되면 안 되지. 호족들의 딸을 자신의 어떤 아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호족들의 딸과 계속 엄청나게 많은 혼인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얘네가 혈연으로 얽히게 되잖아요. 호족이랑 왕이 혈연으로 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호족을 왕 말 듣게 만들 수가 있겠지. 요런 정책을 펼쳤구나라는 정도 알아주면 되겠고요. 결국 호족 통합을 위해 힘썼다라는 정도 알아주면 되고 하나 더 알아줘야 되는 건 훈요 10조예요. 훈요 10조라는 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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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나와요. 훈요 10조. 훈요 10조는요. 이런 거예요. 고려는요. 불교 기반이에요. 근데 유교의 덕목을 왕건이 글로 남겨서 후대 사람들한테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남긴 어떤 훈수 두는 글이 있어요. 그걸 훈요 10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가지의 어떤 조항, 너가 왕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훈수 10가지가 있어요. 그걸 훈요 10조라고 하는데 이 훈요 10조를 남긴 사람이 왕건이다. 그래서 왕건이 호족 통합을 위해 노력했고 이런 그 왕건에 대한 제시문이 나오면 그 밑에 그 선지로 훈요 10조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얘 찍으면 돼요, 그냥. 요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리고 고려에 하나 더 써주시면 좋겠는 게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근데 어제 봤을 때 선지에 있었어서 쓰는 건데 팔관회, 연등회 이런 키워드 나오면 고려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려구나 생각하면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선지로 자주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얘가 정답 선지로 나오진 않고요. 대부분 오답 선지로 나와요. 그래서 그냥 아 얘 고려하고 쳐내면 돼요. 쳐내기 위해서 알아두라는 겁니다. 이거 없어도 맞출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면 굳이 그럴 필요 없고요.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써두자 정도의 느낌으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광종, 성종, 공민왕 볼 건데요. 고려 왕들이에요. 고려 왕들 중에 광종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자주 나와요. 광종은 과거제를 시행합니다. 음, 광종은 과거제를 시행했구나. 이 전까지는 과거제를 그 어떤 나라도 시행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중국에서 이어지던 어떤 시험 제도인 거지 이 한반도 땅에서 시행된 적은 없었단 말이지. 근데 이제 광종이 이걸 받아들여서 처음으로 실시했다라는 거. 과거제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노비 안건법도 같이 나와요. 과거제가 보기로 나오면 노비 안건법이 선지로 나오고 아니면 둘이 바뀌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과거제 노비 안건법 광종이구나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종. 성종은요, 성종이 중요하다기보단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성종인지 아닌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고려구나 하면 됩니다. 얘는 고려구나 하면 돼요. 오케이? 시무 28조, 최승로 이런 사람들 나오면 고려구나 하면 됩니다. 다음 공민왕. 공민왕은 중요해요. 공민왕 자체로 출시될 수도 있어요. 공민왕은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였다, 쌍성 총관부를 탈환하였다 이런 표현 나오면 공민왕이구나 바로 짚으면 되고요.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도 공민왕이에요. 근데 쌍성 총관부 공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라도 알아가세요 제발. 자 다음은 고려에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되고요. 거란이 침입을 해요. 3번 침입해요. 1차, 2차, 3차가 있어요. 1차 침입은 서희가 말빨로 이겨요. 그래서 서희의 단판 굉장히 유명하죠. 서희의 단판을 통해서 강동육주라는 땅을 받아내요. 그러니까 말빨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를 혼내주러 왔어. 혼내주러 왔다면 그냥 싸우러 왔어. 싸우러 왔는데 말빨로
얘네들을 돌아가게 하는 것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하면서 땅까지 놓고 가게 만들었어. 굉장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이제 윤관 2차 침입이에요. 2차 침입은 1차 침입에서는 거란이 들어온 이유가 중국에 거란이 있고 송이 있었어요, 그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자꾸 다른 나라랑만 친하게 지내고 거란이랑 안 친하게 지내는 거야. 그래서 왜 안 친하게 지내냐? 우리랑 관계 맺자.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희가 아니, 내가 눈치가 보여서 어떻게 그러니? 너네가 땅 좀 주고 우리가 좀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면 너네랑 친하게 지내는 거 생각 좀 해보겠는데 우리 둘 다 소국인데 쟤네랑 어떻게 비비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땅을 주고 돌아간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들었으면 땅을 줬으면 얘네랑 친하게 지내야 될 거 아니야, 거란이랑. 안 친하게 지낸 거예요. 고려가 입만 털고 쌩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쳐들어와요. 이때는 말로 안 통하지. 그래서 윤관이라는 굉장한 무장 장군이 별무반이라는 어떤 팀을 구성해서 다 때려 부수고 동북 구성을 차지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윤관, 별무반, 동북 구성 얘는 나와요. 얘는 정말로 나와요. 고려구나 하면 됩니다. 고려구나 하면 돼요. 강감찬 3차 침입이죠. 3차 침입은 세 번째로 쳐들어온 거는 이제 진짜 마지막 모든 걸 쏟아부어 온 거예요. 근데 귀주대첩에서 강감찬이 무찌르죠. 그렇구나 하면 되고요. 자, 강감찬이라는 인물이 고려인 것만 좀 알아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시대 구분만 잘해도 등급이 술술 나와. 어, 자, 이자겸에는 안 중요해요. 서경천도 운동은 나와요. 서경천도 운동은 어떤 거냐면 당시에 어 개경과 서경이 있었어요. 개경은 우리 북한 쪽에 있는 땅이고요. 여기가 이때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이때 당시에는 고려의 수도였던 거예요. 근데 이때 풍수지리설이 조금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수도 땅이 쇠락했다. 그러니까 어, 수도를 옮겨야 된다. 서경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이걸 안 썼네 제가. 서경 전도 운동 옆에 묘청 써두세요. 묘청.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고요. 사실 그냥 수도를 옮기고 말고 뭐 땅이 쇠락했고 어떻고의 차이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갈등이었어요. 정치적인 거였기 때문에 이 당시 문벌 사회가 이 수도를 다 처먹고 그 문벌 귀족이 아닌 사람들은 이 수도에서 발 들일 틈조차 없으니까 수도를 옮기면서 이 문벌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펼친 거예요. 근데 이제 문벌 세력 대표적인 인물이 김부식이고 김부식이 쓴 게 삼국 유사거든요. 삼국 사기인가? 삼국 유사인가? 오씨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김부식의 삼국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면 얘도 고려고 무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고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비슷한 시기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신정변입니다. 무신정변은 어떤 거냐면 당시에 문신만 인정을 해주고 무신은 전혀 인정받지 못했어요. 무신들이 아무리 열심히 싸우고 무신들이 나라를 정말 열심히 지키고 있어도 무신들은 전혀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끙끙 앓고 있는데 정중부라는 키워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중부 사람 이름인데요. 어떤 문신은 글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족 그 뭐라 그래야 돼? 관리들 회의에 참석하는 건 관리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정중부라는 굉장히 무신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1티어인 사람의 수염을 태워버려요. 장난으로. 그러면서 낄낄대면서 막 웃어요. 그러니까 무신들을 완전히 차별을 한 거죠. 그래서
개빡칩니다. 무신들이 개빡쳐서 일어나서 문신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무신이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걸 무신정변이라고 하고 무신정변 이후에 정권을 무신정권이라고 해요. 이 무신정권은 최씨가 계속 이어받게 됩니다. 최씨 가문이 이어받게 돼요. 이 최씨 가문은 무신 가문이었던 거죠. 자, 이후에 만적의 난, 그러니까 무신들이면 자기들이 차별을 받아가지고 변을 일으키고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백성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 말 좀 들어주나 했는데 아니야. 무신들도 왕 되고 나니까 지들이 짱이야.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별받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러면서 이곳 저곳에서 난이 벌어져요. 그 난이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만적의 난, 하나는 망이망소이의 난입니다. 만적의 난은 만적이라는 노비가 일으킨 난이에요. 노비들이 일으킨 농민 봉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계급 차별 이런 게 너무 심하니까 아니 지들도 문신이 아니고 무신인데 왕이 되셨는데 우리라고 뭐 안 될 거 있느냐. 우리도 그냥 이렇게 된 김에 싹 다 갈아엎자라고 했던 게 만적은 아니고요. 실패했습니다. 자, 하나는 망이망소이의 난이에요. 망이망소이의 난은 뭐냐? 망이망소이가 어떤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굉장히 차별을 받았어요. 이 고려 시대에 있었던 지역 중에서는요, 구역이 있어요. 향부곡소라고 하는 특별관리구역이 있어. 이 구역에서는요, 예를 들면 뭐 여기서는 도자기 장인만 길러요. 그러니까 도자기를 납품하는 동네가 정해져 있어. 그러면 이 동네에선 다른 직업을 못 가지고 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도자기만 미친 듯이 찍어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런 지역 차별이 있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그런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못 참겠다고 일어난 게 망이망소의 난인데요. 만적의 난은 안 나와도 망이망소의 난은 나올 수 있어요. 망이망소의 난이 나온다. 그럼 옳다구나 고려구나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무신 정권이 쭉 이어지던 어느 날 몽골 놈이 쳐들어와요. 몽골 놈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몽골 놈들이 이겨요. 이기는데 이기기 전에 그래도 어떻게든 항전을 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첫 번째 김윤호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무장이고요. 이 사람이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합니다. 살리타는 몽골의 어떤 되게 유명한 얘도 유명한 장군이에요. 아무튼 얘를 사살을 해요. 그래서 몽골을 잠깐 깨갱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김윤호라는 사람 나오면 원나라랑 관련된 얘기구나. 그리고 이제 졌어요. 져가지고 정부는 항복합니다. 이 무신 정권은 항복을 해요. 못 해먹겠다. 우리 못 이긴다. 했는데 그럼에도 그럼에도 끝까지 항전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 사람들이 삼별초예요. 삼별초는 어떤 군대고요. 이 군대가 아 아무리 정부가 항복해도 우리는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몽골이랑 계속 싸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국은 몽골이 이기고 원나라가 고려를 간섭하는 원간섭기가 시작이 돼요. 이 원간섭기에서 다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왕이 아까 말했던 공민왕이고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다는 키워드가 나오면 공민왕이라고 했죠. 이 쌍성 총관부가 무엇이냐? 원나라가 고려를 간섭하기 위해 세운 기구가 있는 땅이야. 그래서 이 쌍성 총관부는 거의 원나라 땅이라고 봐도 돼. 그러니까 고려 땅에다가 원나라 대사관들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 여기는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공간이야.
왜? 원나라 거니까 거의. 근데 공민왕이 여기를 공격해서 탈환을 하고 완전히 고려의 것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굉장히 원나라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했었던 왕으로 공민왕 기억해 주면 되겠고, 뭐 전민 변정도감도 비슷한 흐름으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항원, 원나라에 항전하는 이런 왕으로 기억해 주면 되겠고, 이렇게 하고 공민왕 이후에 얼마 못 가요, 고려가. 뒤에 뭐 우왕이라는 왕도 있고 창왕이랑도 있고 창왕이라는 왕도 있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왕좌왕이라고 하거든요, 걔네들을. 막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에 이성계가 이 우왕좌왕하는 꼴을 보고 못해 먹겠다 하고서는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이 이성계는요, 당시에 중국 놈들이나 일본 놈들을 맨날 쳐부숴서 굉장히 국민한테 인기가 많았던, 백성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시흥 무인 세력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 사람이 위화도 회군을 일으켜서 뭐 최영을 죽이고, 이후에 거의 정권을 차지한 왕이 되다시피 했는데, 아직까지는 왕이 안 되고요. 고려를 갈아엎을까, 조선을 새로 세울까, 아니면 고려를 개혁해서 다시 고쳐 써먹을까 해서 급진파와 온건파가 나뉘고요. 온건파가 지고 급진파가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는 조선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데, 힘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려까지 살펴봤습니다. 유월모의고사 이대로 쭉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까지는 알아두셔야 유월모의고사 4등급 위상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조선까지는 제가 드린 PDF 파일 잘 보고 공부 좀 하시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